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좌의 게임 시즌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3의 1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즌2에서 스타니스가 라니스터가와의 싸움에서 참패하여 조프리는 철왕자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일들을 겪으며 각성한 데너리스는 바다를 건너가 왕위를 되찾으려 하고 있고, 야인의 신임을 얻기 위해 존은 어쩔 수 없이 동료 대장 코린을 죽여 야인 무리에 합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엔딩으로 사라진 지 몇천 년이나 된 백귀의 갑작스런 출몰이 있으면서 막중해질 것 같은 나이트워치들의 임무, 그들은 과연 장벽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시즌3의 1화 시작하겠습니다. 설산에서 야경대원 세멜은 백귀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머리와 몸뚱이가 분리된 나이트워치 시체를 마주하게 될 뿐이죠. 그런데 이때 시체가 갑자기 세멜을 공격해오고 때마침 나타난 사령관이 불화살을 쏘아 백귀를 처리하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나이트워치들을 보니 악전을 치른 것이 분명한데요. 장벽으로 돌아가 백귀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할 것이라 선포하는 사령관. 존은 어떻게 됐을까요? 존은 이그리트와 함께 야인들의 기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거대한 이 인간을 보고 존은 깜짝 놀랐는데요. 시골에서 갓 올라온 촌뜨기 마냥 거인을 쳐다보는 존. 이어 안내에 따라 야인 두목을 만나러 천막 안으로 들어간 존은 바로 무릎을 꿇으며 충성을 맹시합니다. 그런데 두목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무릎을 내줬네요. 이제야 등장하는 두목. 그는 자신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를 존에게 묻습니다. 답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년 전 최초의 인간들이 백귀와 싸워 이겼고, 저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목은 새 망토를 맞춰주겠다며 존을 받아들입니다. 한편 스타니스의 충심 가득한 부하 다보스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전에 전쟁터에서 와일드 파이어에 의해 배가 불바다가 되면서 외딴 섬에 표류해간 다보스. 얼마나 지났을까 한 어민에 의해 구조된 그는 해적 두목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듣게 됩니다. 한편 전쟁에서 참패한 스타니스는 여사제를 제외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여사제를 믿지 않는 수하들은 전부 스타니스의 명에 따라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충심 가득한 다보스는 여사제를 암살해야만 점점 그녀에게 빠져 세뇌당하는 스타니스가 그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어 스타니스의 거처인 드래곤스톤에 도착한 다보스. 충심 가득한 부하가 살아있음에도 스타니스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다보스가 여사제를 질책하자 스타니스는 명을 내려 다보스를 옥에 가둡니다. 한편 라니스터가와의 싸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롭 스타크. 전략을 바꾼 타이윈은 롭의 병사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천천히 스타크가 병사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는데, 통쾌하게 붙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자 병사들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어 하레날에 도착한 스타크군. 일전에 아리아가 잡혀왔던 곳입니다. 롭은 마운틴과 결전을 치를 거라 생각했지만 죽은 북부인들의 시체로 가득 차 있는 성을 보고 병사들은 사기가 뚝 떨어지고 맙니다. 라니스터가의 사람들은 이러듯 북부인들을 죽여나가는데 캐톨린은 인질인 제이미를 풀어주기나 했었죠. 불만이 있을 법도 합니다. 롭은 즉시 명을 내려 감옥으로 쓰일 방을 하나 만들어 캐톨린을 가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행은 시체 더미에 있는 한 생존자를 발견합니다. 간호사 탈리사는 즉시 그를 위해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대체 살아남은 이자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번엔 킹스랜딩으로 돌아와 새끼 악마는 부친 타이윈을 찾아갑니다. 전쟁이 끝난 지 한참이나 됐지만 타이윈은 한 번도 새끼 악마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새끼 악마의 수상 자리까지 박탈해버렸는데요. 전쟁에서 공격을 피해 죽을 힘을 다해 맞선 새끼 악마. 공은 세우지 못했어도 론은 있다 생각해 캐스털리락의 후계자를 요구했습니다. 캐스털리락은 라니스터 가문의 본진의 성입니다. 단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다는 난공불락의 성이죠. 타이윈은 엄마를 잡아먹고 태어난 녀석이 난쟁이인데다 창녀까지 끌어들였다며 새끼 악마를 모욕합니다. 성을 새끼 악마에게 넘겨줘 라니스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불쌍한 새끼 악마. 친부에게 모욕이나 당하고,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조용히 가버립니다. 한편 킹스랜딩의 한쪽 모퉁이에서 새끼 손가락은 산사를 찾아와 데리고 떠날 것이니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준비하라 일러줍니다. 간교한 새끼 손가락은 진정 산사에게 도움을 줄까요? 한편 왕 싸가지 조프리는 이렇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결혼한 마조리는 직접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살펴줍니다. 심지어 언제라도 음식이나 옷이 필요하면 자신한테 말하라고 하는데요.
진정 고아들을 위해서 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녀에겐 다른 목적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다의 한켠에서 데너리스의 삼룡이는 신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싸우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강대한 군대가 필요했던 데너리스, 군대를 사러 노예시장으로 출발하는데요. 이곳의 노예들은 전부 거세한 사람으로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 충성은 물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병사들의 두목은 한 병사의 젖꼭지를 칼로 도려냈으나 병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거세병들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잔혹한 훈련을 거쳐 단련된 사람들로 4명 중에 1명만 살아남게 되고 성년이 되면 길가에서 아기를 찾아 아기 모친 앞에서 직접 아기를 죽여야 합격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진 전사로 키우기 위해서죠. 데너리스가 구매할 수 있는 이러듯 강한 군대는 총 8,000명이나 됩니다. 수호자 조라와 함께 인간성 없는 군대를 사들여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데너리스. 그들은 후방에서 누군가 몰래 미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적군이 벌써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이어 길가에서 귀여운 여자아이를 본 데너리스. 소녀와 공놀이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미행하던 사람이 나타나 데너리스 손에 있는 공을 쳐버립니다. 알고 보니 소녀는 죽지 않는 집의 마법사가 마술을 부린 것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죽은 로버트 왕의 킹스가드입니다. 라니스터가에 의해 가드 자리에서 쫓겨난 그의 이름은 바리스탄 쉘미. 백발이 창창해도 7개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일전에 데너리스의 아버지 미친 왕의 충성을 맹세했지만 실패하고 로버트 왕이 죽자 킹스랜딩에서 쫓겨난 뒤 데너리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러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의 합류로 데너리스의 전투력은 더 강해지면서 시즌3의 1화는 끝이 납니다. 기존처럼 1편에서는 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고 앞으로의 스토리에 밑밥만 깔아줬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라니스터가의 충성한 새끼 악마가 다른 사람도 아닌 부친 타이윈의 모욕과 버림을 받았으니 앞으로의 행보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혹시 라니스터 가문이 아닌 다른 진영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끼 악마가 어디로 갈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